안녕하세요. 돌돌이TV 유로무사입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 주관 고용지원금 중 하나인 청년 디지털 일자리 고용장려금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고용노동부 주관 고용지원금이라고 하면 사업주가 고용 창출이나 고용 안정을 위해서 신규 인력을 채용하거나 또는 고용 안정화 조치를 취하는 경우 당해 사업장에게 지원되는 고용장려금 제도인데요. 이 지원금 제도는 명칭에서도 이제 우리가 어렴풋이 알 수 있듯이 디지털 일자리, 즉 코로나 이후에 언택트 업무 방식이 확산되고 있고 디지털 사회가 촉진됨에 따라 IT를 활용하는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 지원되는 고용장려금 제도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청년 디지털 일자리 지원금의 경우에 지급되는 인건비 지원 금액이 생각보다 좀 많습니다. 아마 이게 제 생각으로는 현재 지원되고 있는 고용노동부 주관 여러 고용장려금 중에 근로자 1인에 대한 월 단위 인건비 지원 금액 기준으로는 가장 많은 인건비가 지원되는 고용지원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지원금의 경우에 지급되는 인건비의 약 90% 정도를 지원해 주는데 가령 200만원 이상을 지급할 경우 인건비의 190만원까지 지원이 되는데 이게 좀 적지가 않죠. 그래서 이 제도의 경우에 작년 처음 시행되어서 상당히 반응이 좋았고, 그래서 2021년도에도 계속 시행이 됩니까? 라는 문의가 저희 사무실에도 많이 들어왔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러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의 개와 지원 대상 사업장, 어떤 직원을 채용하여야 지원 대상이 해당이 될 것인지 등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 대상이 되는 사업장 기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라고 하면 흔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IT 관련 업종이어야 하는가?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여기서 청년 디지털 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지원 대상 청년의 수행 업무를 말하는 것이지 당해 사업장의 업종 자체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이 점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결국 이 사업에 있어서 지원 대상 사업장의 업종과는 무관하다는 점은 지원 대상 사업장이 무한히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자면 요식업을 수행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어떤 블로거를 채용을 해요. 블로거를 채용해서 SNS를 활용하여 사업장 홍보에 투입을 한다면 당해 사업장의 업종 자체가 디지털 업무와는 무관하다 하더라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다만 사업장 규모에 따른 제한은 좀 있는데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지원 대상 사업장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고용보험 피보험자라고 하는 개념은 노동관계법령상 상시 근로자와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라 함은 여기서 고용보험 취득 신고를 우선 실제로 하였어야 하고요,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 숫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무슨 일용직 근로자를 채용을 하였거나 또는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하는 프리랜서 등은 피보험자 산정에서 제외된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피보험자 수 5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지원되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벤처기업이나 지식서비스 산업, 문화 콘텐츠 산업, 신재생 에너지 분야, 성장 희망 업종, 청년 창업 기업 등 기업의 근로 조건이라든가 청년이 수행하는 직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청년이 안정적으로 IT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겠다라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참여가 안 되는 업종들이 있어요. 이제 예를 들자면
소비 향락 업종으로 분류되는 건데 뭐 부동산 주점, 무도장, 단란주점, 청소년 유해업소로 분류되는 업종 등이라든가 국가, 그 다음에 해당 사업주가 직접 고용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주에게는 지원되지 않고 뭐 임금체불, 기타 임금체불 사업주라든가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또는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등은 지원 대상 기업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점은 그러면 어떤 직원을 채용해야 이게 그 지원금 대상이 될 수 있을까라는 점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결국에는 디지털 업무에 종사하는 청년이어야 고용지원금이 이제 지급된다는 점인데, 우선 여기서 이야기하는 청년은 현재 채용일 기준 만 15세 이상에서 34세 이하인 자. 여기서 이제 군필자의 경우에는 그 군 복무 기간에 따라서 최고로 만 39세까지 가능하고요.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 즉 실업자여야 합니다.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실업자는 실업자인데 다른 사업장의 고용보험에 가입 중인 자, 이거는 뭐 형식적으로는 그게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고용보험에 가입 중인 자라든가 계약직 프리랜서 등의 형태로 동일한 사업장에서 이미 재직하고 있는 자, 이런 경우에요. 원래는 고용보험에 취득신고를 했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업장에서 3.3% 프리랜서 공제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디지털 사업을 알게 되어서 그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수용을 하고자 한다면 이거는 불가하다. 또한 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자 역시 불가능한데, 근데 그 사업자 등록이라 하더라도 뭐 예컨대 임대업 같은 경우에는 당해 임대 사업장에 근로자가 없어요. 그 다음에 임대 사무실도 없어. 이런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했다 하더라도 지원 대상 청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청년을 채용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근로계약서도 꼼꼼히 작성을 해야 하는데, 여기서 지원 대상 청년이라고 하면 우선은 3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데, 보통 노동부 주관 고용지원금의 경우에 정규직에 지원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 제도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지원 대상이 된다는 점, 최고 6개월까지니까 3개월에서 6개월까지 하더라도 되고, 물론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지원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당해 청년은 4대 사회보험에 가입이 되어야 하고, 또한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자에 해당되어야 하며 최저임금법 이상 임금을 지급을 해야 한다. 가장 보편적인 경우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주 40시간 기준으로는 최저임금 이상 지급을 하고 15시간 이상 지급되는 경우에, 지금 현재 최저임금이 얼마죠? 8720 시급 기준 8,720원인데 곱하기 209 하면 대략 한 182만원, 183만 이 정도 되는데, 그 최저임금을 준 경우에는 그 지급 인건비에 곱하기 90%가 상한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플러스 10만원 간접농업비. 이러한 지원금 구체적인 지원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다음번 영상에서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에서 말하는 그러면 디지털 일자리의 직무가 과연 뭔지, 구체적인 지원 내용, 그리고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하기까지 어떠한 절차를 겸유하여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영세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분들은 이번 편과 다음 편 동영상을 꼭 참고하셔서 경영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본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